2025년 숭실대학교 영화예술 전공 입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입시 설명회 사회를 진행을 맡은 제10대 영화예술 전공 학생회장 8기 오은채입니다. 저희 먼저 입시 설명회 순서 내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학처 김민규 대장님께서 입시 요강 및 모집 요강 소개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영화예술 전공 전임 교수님이신 최익훈 교수님께서 학과 소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입시생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 학과 선배님 4분과 함께 Q&A 진행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저희 들으시면서 질문 많이 생각해 주시고 Q&A에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먼저 입학처 김민규 대장님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입학처의 김민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영화예술 전공 입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먼저 보시면 올해 저희 학교에서 연출 연기 전공을 선발하는 전형의 이름은 예체능 우수 인재 전형이고요.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라고 해서 실기고사가 주가 되는 전형입니다. 저희 총 모집 인원은 38명이고요. 연출로 22명을 선발하게 되고 연기에서 16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저희 지원 자격은 2025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자이거나 고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고등학교를 나오셨거나 이러셔도 졸업장만 있으시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시고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 위주 전형인데요. 단계별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연출, 연기 모두 1단계, 2단계 각각의 평가를 치르게 되고요. 두 전형 모두 1단계에서는 실기고사 60% 그리고 학생부 교과가 40% 그리고 2단계에서는 실기고사가 80% 학생부 교과 점수가 20%가 반영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하시는 대상 중에 해외 고등학교 출신이라거나 검정고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부 교과 점수는 비교 평가를 받게 되실 건데 비교 평가 방식은 실기고사 60%에서 내가 취득하는 점수를 40% 비율로 환산을 해서 받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출은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는데요. 이 3배수 선발이라는 거의 의미는 만약에 최종적으로 연출에서 22명을 저희가 선발을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1단계에서는 66명을 선발을 해서 2단계 평가를 치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연기는 4배수라서 총 64명을 2단계 평가를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를 봐주시면 되고요. 혹시 1단계에서 독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부 선발해서 2단계 시험을 2단계 고사를 보게 됩니다. 연출의 1단계 실기고사 내용은 스토리 구성이고요. 3분 30초 내로 고사를 치르게 될 것이고 제시된 자료, 이미지, 키워드, 대본 등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 장면을 구술하는 것이 1단계 평가의 내용이고요. 2단계 실기평가는 6분 30초 내이고요. 영상 자료를 감상 후 영상에 대한 비평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기의 1단계 평가는 지정 연기인데요. 1분 내에 수행하게 되실 거고요. 제시된 자료, 이미지, 키워드, 대본 등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 장면을 연기하시면 됩니다. 2단계 연기 2단계 평가는 지정 연기 6분 30초 내이고요. 주어진 시나리오로 상대 배우와 함께 연기를 하는데 이때 상대 배우는 현장에서 추첨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뒤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1단계에서 40%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와 또 2단계에서 20%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의 평가 방식이 나와 있고요. 영화예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으로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과를 가중치가 저희 학교는 좀 상이한 편인데요. 국어 교과가 35%, 수학이 15%, 영어가 35%, 사회가 15%입니다. 그 외에 교과 성적을 실제로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모집 요강을 숭실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58페이지, 6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귀찮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대학 어디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대학 어디가에서 성적 산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때는 실기고사 총점, 실기고사 평가 항목 중에 최고 백점 항목의 점수, 그리고 1단계 총 환산 점수, 이러한 순서로 동점자를 가르게 되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별도로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올해 확정된 일정이고, 보시면 가장 먼저 연기 1단계 실기고사가 9월 28일, 29일 양일 중에 실시될 예정이고요. 수험생 유의사항은 9월 23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출 1단계 전형은 10월 10일부터 15일 중 예정되어 있고, 수험생 유의사항은 10월 8일 공개 예정입니다. 네, 2단계 일정들도 아래와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요 일정이 지원 인원이 이제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실 텐데, 그때 지원 인원이 좀 너무 과도하나,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과도하나 하는 경우에는 지원 일정이 조금 늘어나거나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인데요. 일반적인 일반 고등학교, 국내 고등학교 졸업하신 경우에는 별도 제출 서류가 없고요. 보면 학생부 활용 동의만 해주시면, 원서 접수 단계에서 학생부 활용 동의만 해주시면 지원하실 때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요. 그 외에 기타 외국고라던가 검정 조시 혹시 이런 자격으로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시고요. 이 뒤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과 반영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프린트 그래서 보셔도 좋고, 나중에 저희 송출된 법성 홈페이지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입시 모집 요건 관련된 Q&A도 이후 진행 예정이니 지금은 이제 다른 저희 학과장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학과 설명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저희 학교 선생님이신 최익한 선생님께서 오셔서 학과 설명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입시의 약간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연기 1차 할 때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는 어떤 세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본인이 연기를 만들어서 1분 내로 하는 거였다면, 지금 올해는 아직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당일 대사나 좀 더 그 사람을 좀 잘 알 수,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또는 그 다음에 키워드 또는 지금 대사라고 아마 지금 나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가 10기가 됐습니다. 10기가 돼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학과가 10년이 돼야지 이제 하나의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지? 한 4년, 6년 정도 되면 한 바퀴 도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10년이 되고 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이제 시스템이 안정화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측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지금 같은 곳을 가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10년의 그냥 개인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은 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소실대에서 여기 영화과를 만드신다고 총장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영화학과의 원장을 할 때, 그래서 영화과를 지금 서울에서 가장 크게 만들어진 영화과를 하나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마셔라. 괜히 힘들다. 그리고 이거 해봐야 그렇게 큰 작업도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돈도 정말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과도 별로 안 나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원래 잘하시던 거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의 생각이 뭐였냐면, 원래 이제 전자공학과 출신의 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책에 앞에 에쿠스에 들어가는 180도 카메라 이런 거를 개발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보면 방송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해박하다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IT 기반의, 소실대에는 예술 관련된 영화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생각은 일단 IT나 그 다음에 컴퓨터 기반의 학교에다가 일종의 다양성을 심기 위해서는 예술 관련된 학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영화과가 당신이 제일 근접하다고 생각했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과가 제일 처음에 좀 만들어지게 됐던 거고, 제가 좀 거절을 좀 하다가 딱 들었던 생각이 어느 날 그냥 거절하고 나서 자는데 이러면은, 그러니까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각 영화과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다 이제 오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영화과에서 뭐 배웠니? 배운 거 없어요. 이제 동일한 얘기를 했었어. 하나같이 배운 게 없대. 아니 배운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화를 찍으면서 그냥 배웠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 학교의 직접적인 도움은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던 상황이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수술대 오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등록금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숫자와 이런 것들이 고정화돼 있고 1학기, 2학기를 갖다 벗어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좀 적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영화 아카데미 있을 때 들었던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크리틱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한 명씩 나오는데 수업에 선생님이 거의 10명 정도예요. 한 사람의 의견을 10명이서 막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갖다 제시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었고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거는 기본적인 바탕으로 두고서 수시대에서 설계를 하려고 했더니만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거는 아이비리그에다 있지 학교 수업에 선생님이 3명 이상 들어가는 수업을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대학이었고, 아니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서 처음으로 한 수업에 선생님이 3명이 공동으로 들어가서 하는 수업을 좀 만들어 주셨던 부분이 있고, 심지어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선생님을 3명을 갖다가 입력할 수 있는 난이 없었어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됐어요, 학교가. 그만큼 학교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들도 이거 돈 많이 든다. 계속 겁을 줬었거든요. 겁을 줬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영화과 만드는데 원래는 이만큼 필요하지만 정말 작게 해서 10억을 투자하셔라 라고 했어요. 10억을 투자하셔라 그랬더니 고민하시다가 예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던 게 숭실대 영화과였어요.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한국영화 아카데미처럼 10명밖에 안 뽑는데 선생님이 10명인 그런 학교는 수진 타산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는 정부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순수 엘리트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고 예산이 굉장히 충분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지만, 일반적인 대학교에서는 그런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출발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각 학교별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되게 많은 조사들을 좀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이제 다른 대학교에 다 교수님으로 계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학교 중에 하나가 성결대였었어요. 성결대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잘 됐냐면은 그냥 제작 중심 기반이긴 한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학생들이 알아서 나가서 찍으라고 하지 않는 구조. 선생님의 애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랑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들이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다른 학교는 알아서 찍어와 좋은 거 이거 그래서 올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의 열정이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디보션이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만나야지만 학교의 기본적인 문화나 온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성결대에서 했던 제가 힌트를 잡았던 건 딱 한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주중에 한 수업을 다 비우는 거, 주중에 전부 다 비워서 그때 전부 다 나가서 찍게 하는 거,
그거를 좀 차용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영화 아카데미 시스템과 선별대 시스템 두 가지가 만나서 제일 크게 보면은 제작 기반에 하지만 한 주를 통으로 전부 다 나가서 촬영하게 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놨던 게 지금 현재의 그 숭실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원래 학원 선생님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학원 선생님들이 좀 많이 오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학원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너무 한쪽 방향으로 학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 색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는 색깔을 보고 싶은데 이게 그 학원 색깔이 너무 많이 입혀져 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게 돼서 차마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여서 처음에는 학원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제 생각이 달라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과 학생들이 이제 또 졸업하고 학원 선생님이 되고 현재 학원가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리포트를 해주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학원 선생님들한테 좋은 가이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차라리 교육시키면 학원도 좋고 저희도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숭실대 영화과의 연출 전공은 조금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 편인데 연기 전공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없어서 연기 전공과 관련되는 것들을 좀 오늘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혹시나 여기 연기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면 붙는다,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선발하시는 분들도 보는 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저 사람 좋지 않아요? 라고 해서 옆에 심사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러면은 최종적으로 누가 뽑힐지 아무도 몰라요.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박규일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원래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예원 예술학교인가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 동경예술대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빈에 가서 빈 음악 예술 학교인가? 그래서 되게 그런 큰 학교에 가서 굉장히 콩쿠르로 가가지고 많이 우승을 했던 한국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해가지고 몇 번 기사를 읽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국과 일본 교육, 그 다음에 유럽의 교육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한국의 예술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술 기반이다, 기술이다, 기술 쪽으로 하는데 자기가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 이상이겠죠? 대학원 이상으로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기술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걔네들한테 너무 부러운 게 아닌데 예술성과 기술성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흔히 보시면은 우리 피겨스케이팅에서 점수 주는 부분이 있죠. 예술 점수하고 기술 점수가 있어요. 예술 점수하고 기술 점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게 학교든 학원이든 어디든 간에 제일 처음에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무대에서 얘기하는 기술들, 뭐하는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있어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기술들을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허겁지겁 막 받아먹다가 그 기술들이 제일 앞에가 돼버려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예술성을 가려버렸을 때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예전에는 기술 점수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입시생들이나 처음에 이런 분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었는데 그래서 예술성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쟤는 되게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네, 이런 비전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술에 대한 포커스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특히 무대 기술들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흉내를 못 내겠지만 뭐 가가지고 그랬지 그래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연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런 거 보면 되게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학원에 따라서 비슷한 패턴으로 배우들의 연기들을 짜서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저는 솔직히 제일 안타까울 때. 그러니까 제발 저러지 않았으면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얘기만 해도 되고 우리는 보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룩도 되게 중요하고 목소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외적인 부분과 내면에 대한 부분들이 목소리에 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을 할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패턴으로 얘기하는지, 어떤 리듬으로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전달력과 느낌은 어떤지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건데 너무 무대 기술적으로만 확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적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좋아하는 그 바스티안 비네스의 폴리나 중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발레리나를 유아 발레리나를 선발하는 학교 아카데미의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유연하지 않으면 커서 댄서가 될 수 없어. 6살 때 유연하지 않은 사람이 16살이 되어서 유연해질 수는 없는 법이지. 유연성과 우아함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타고나는 거야. 다음 학생 해가지고 애들의 다리들을 막 이렇게 찢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저런 게 물론 이제 저런 발레를 할 때에 뭐 갖춰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고 연기 같은 경우에는 실은 자기만 갖고 있는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저거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따지자면 미드필더에도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있는 반면에 중앙으로 막 파고들려고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패스만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감독이 쓰고 싶은 사람을 누구를 쓸 것인가는 결국 그 사람의 성향을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어서 실은 발레가 갖고 있는 되게 폭이 좁은 어떤 그 예술성과 관련되는 기존 자질보다는 그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배우들의 영역.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하튼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은 입시할 때 이것도 굉장히 큰 팁이 될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고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그냥 게시를 해놓긴 했지만 저도 이거를 다시 쓰고 나서 과연 지금 이루고 있는가 고민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1기, 2기 때 되게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패셔닛하면은 원래 다 아시는 뭐 열정적인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문학에서는 정념이라는 단어를 열정이라는 건 내가 있어서 하는 거라고 이런 얘기처럼 하지만 정념이라는 거는 뭔가 외부로부터 덮쳐왔을 때 나한테 거꾸로 들게 되는 어떤 그런 열정?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단어가 패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단어를 약간 목숨이라고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목숨을 바쳐서 집중력 있게 그 다음에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힘들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딥이라는 거는 깊이와 관련되는 것 이거는 제가 어디서도 한참 얘기하긴 했지만 뭐 하나만 깊이 들어가면은 실은 뭐든 잘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음악을 좋아해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꼭 어떤 영화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정말 잘 보고 사람에 대해서 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보다 조금 더 누군가 나는 더 그거에 대해서 더 반발작을 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차이 그런데 그것이 타인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차이라는 건 동일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동일한 거하고 약간 동일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차이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들이 저희한테 좀 드러나면은 우리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결국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좀 퍼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좀 선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학교에 대한 시스템을 좀 아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그 학생들한테 교수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희는 그 가르치는 게 별로 없어요.
가르치는 게 별로 없고 대신 뭐냐면 선배의 입장에서 먼저 실패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를 경험을 얘기해주는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학생들한테도 전부 다 우리의 정확한 입장은 선생 또는 아니면 코치다라고 규정을 하고 하거든요. 교수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대신 학교는 가르치는 게 없다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학교의 기능은 가장 크게 보면은 판을 벌려주고 어떤 판 위에서 놀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데드라인인 것 같아요. 그 데드라인이 두 가지. 어떤 판이냐, 그리고 어떤 데드라인이냐,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갖춰져 있느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시스템 메이커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제작 중심 학과입니다. 저희는 이론하지 않습니다. 이론은 제발 혼자서 가서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책 읽으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3, 4학년 되면 다들 가서 책 읽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직접 자기가 원해서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뭔가를 제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일 좋은 선생은 선생님이 아니라 저는 동기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자극을 받습니다. 선생님 얘기하면 졸려요. 누가 조금이 좋은 얘기해도 졸려요. 그런데 동기들이 뭔가 조금만 나랑 다른 얘기, 훌륭한 얘기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자극을 받아요. 학교의 수업 방식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토론 위주의 문화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다른 학교하고 좀 약간 차별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직 감독님이 교수 중이다. 그 다음에 제작비가 나간다. 제작비 저희가 2학년, 3학년 제작 작품에는 165만 원이 학과 지원금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본인 돈이 저희가 드리는 금액의 매칭 정도까지만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못 쓰게 해요. 다른 학교들은 탑이 없는데 저희는 탑을 계속 강조해서 어느 정도 이상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반적인 제작비 제가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 타 학교의 보통 제작비가 300에서 보통 작품당 300에서 1,500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제작비들이 들고 있고 한 번 제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제작을 하고 나면 보통 1년은 쉬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이제 이거를 반복하다가 보면은 졸업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라는 그런 거기에 좀 빠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작비의 탑을 좀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안 지켜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열정이 많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잘 만들고 싶으니까 만약에 돈으로 될 수 있는 요소라면 다 돈을 투입하고 싶어 하는 게 만드는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게 또 선생님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커리큘럼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좋다는데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배님들이 한번 나중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출, 연기 동시 수업을 한다라는 것들도 이것도 선배님들이 좀 한번 나중에 얘기해 주실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래서의 장점과 이래서의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뷔페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래서의 가장 큰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둘이 친해요. 그리고 둘이 연출하고 연기의 니즈를 서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서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는 스테이징이라고 저희 과에서 뭐냐면은 어떤 장면을 배우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연극은 아니지만 실제 장면들을 어떻게 스테이징화 시켜가지고 표현을 보느냐 이거를 이제 저희는 스테이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되게 많이 해보면서 되게 많이 바꾸기도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그거 가지고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현장에서 배우하고 감독이 처음 만나는 경우들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드라마 현장 가면은 무조건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배우들이랑 가서 인사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출이나 연기 둘 다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게 이제 좀 약간 차이점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십니다. 학교의 시스템, 제작 중심 교육,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중심 교육이라고 했는데, 피드백 중심 교육이라는 거는 저희는 그 지금 오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에 계신 감독님들, 그 제작자분들, 배우분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후반 작업 업체에 계신 사장님들, 이제 이런 분들이 직접 다들 오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15번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강의식으로 뭔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못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들이 제일 잘하실 수 있는 거는 피드백이에요. 누군가 먼저 학생들이 뭔가를 제시를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학교에서의 교육도 일종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만남이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학생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지 이 사람도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돼 있고 서로 좋은 만남이 거기서 바로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피드백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려면 학생들이 늘 부지런해야 돼요.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창작을 억지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내가 거기에서 자꾸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려다 쓰기도 많아요. 왜냐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너 이거 할래? 연락해서 너 이거 있는데 뭐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많은 학생들이 선배 혹은 현업에 계신 분들 때문에 이제 외부로 뭐 취직이 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뭐 제작부를 간다든지 연출부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게 피드백 중심 교육의 어떤 그 이유이자 그 속내, 그 다음에 그것이 만들어 먹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연기, 연출, 통합 수업은 이따가 좀 더 선생님들이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큰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1주차에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입니다. 주로 이 자리에 모여요. 그럼 여기 거의 꽉 차고, 그 다음에 모든 과에 저희 21개 과목 정도, 19개 과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선생님들 21명, 22명 정도가 다 같이 모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나와서 이번 학기 내가 가르칠 과목들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세요. 그럼 다른 선생님들도 그 선생님 과목 뭔지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도 거기에서 이제 질문으로 수업을 바꾸거나 뭔가 내가 이걸 들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을 같이 얻는 게 저희 과의 전통 같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선생님들도 외롭지 않아요. 같이 와서 그러면 선생님들끼리도 저 선생님 수업 들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학기에도 어떤 과목 미술 관련된 선생님이 프로듀싱 과목 들어가가지고 수업 듣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서로 수업 간의 연계들을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것들도 저희가 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6주차에 시나리오를 선정을 합니다. 1주차에 크리틱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크리틱 과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첫째 주가 아니고 2월 마지막째 주하고 8월 마지막째 주에 저희는 수업을 미리 시작해요.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작품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5일차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목요일에 선정을 하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디션을 봐야 돼요. 오디션을 보고 주연 배우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주말에 어마어마하게 오디션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작품별로 이제 다 이제 신청자와 뭔가 그 캐스트별로 이제 전부 다 받아서 그런 식으로 매칭이 되고 4학년도 실은 자기 졸업 작품 요건 가운데 2작품 이상을 크리틱 작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4학년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크리틱 작품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다 같이 모이게 되는 구조예요. 동기끼리 친한 것들이 있는데 작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작품 내에 1, 2, 3, 4학년이 또 다 같이 되니까 선배들이 이제 다시 후배들한테 뭔가를 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되고 여기에서 또 친한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작품별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블라인드 존이 없도록 어떤 한 개인들이 블라인드 존이 없도록 지금 계속 좀 하고 있는 중인데 동기들끼리도 끈끈하게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작품별로 선후배 사이에서도 끈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저희 학과의 좀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15주차에 가면은 전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때 만들어졌던 영화의 편집본을 상영합니다. 여기는 아니고 좀 더 큰 데 가가지고 상영을 하는데 이렇게 가서 그때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이 2주차하고 마찬가지로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도 내가 참여했던 작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작품의 점수를 전부 다 그걸로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그 작품별 점수가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별로 참여했던 사람은 동일 점수를 받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학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뭐랄까 굉장히 많이 친해지죠. 물론 다시는 안 볼 사이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친해져서 이제 약간 뭐 그렇게 보통 연애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있는데 이정우 선생님도 지금 한예종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전영용 대표도 지금 대형수라고 해서 아마 내년 초에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영화 그 제작사 대표님이시고 여기 기생충 그 해외 배급 전체 담당이세요. 그래서 몽 감독이나 다른 것들 전부 다 모든 그런 프로젝트들을 다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담당해 주시는 분이고 전 CJ 주시고 엄주영 대표도 지금 얼마 전에 비상선언 이제 기획하고 공동 제작하셨던 분이고 손태경 감독님 지금 얼마 전에 또 드라마 하나 찍으셨고 촬영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남현우 감독은 원래 연기자인데 김자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꽤 알려졌던 분이고 우리 권종관 감독도 지금 자백이 될까라고 곧 전도연하고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약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 업계 내에서 이슈가 되는 분들이 다 학교에 좀 와 계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아이 알렉사 미니가 4세트가 있어요. 4세트는 아마 영상만은 두 세트가 있는 걸로 한 세트 있고 지금 있어봐야 아이 알렉사가 있는 학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4세트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리가 저희한테 굉장히 잘해서 모든 굉장히 많은 협찬들을 많이 해주고 저희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아리는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현장에서 쓰는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1학년 때부터 맡을 수 있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리가 저희한테 제안해 왔던 거는 아리 무슨 프로그램들을 다른 해외에 있는 대학들하고 몇 군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해와서 그걸 하게 되면서 아리 자격증 같은 것들이 설티피케이션 나갈 수 있는 그 구조를 한번 해자라고 지금 제안을 해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건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거 이외에 저희 목표는 아리를 5개까지 만드는 게 지금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가 저렇게 비싼 장비를 쓰기 때문에 그런 보험이 되면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비가 작은 대신에 그거를 장비 라이센스 제도로 지금 극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후에 문제 발생 시에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문제 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러니까 장비를 쓰려면은 장비 라이센스를 교육을 1학년들한테 전부 다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통과한 사람들이 3명이 모여야지 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장비를 다루고 싶으면 공부를 엄청 하셔야 돼요. 엄청 해서 그 다음에 그런데 저희 목표 중에 하나는 학과 학생이 한 3분의 1 정도는
그 라이선스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제 학교의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기술 파트들이 있어서 기술부원들이 아주 꼼꼼하게 장비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아리랑 되게 친하기 때문에 아리한테 직접 가가지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부원들의 그 기여도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지금 회의를 하는데 학생 대표단, 아까 저기 나왔던 학생 회장님 통해서 학생 대표단 한 15명 정도, 그 다음에 조교님 2분, 그 다음에 교수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 그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나 학과에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매주 같이 회의하고 결정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과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할 줄 알았더니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들이 좀 차이점 중에 하나. 그래서 약간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학과 중에 하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보도된 내용들이 있고 그 영화제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전국에서 영화제 성과는 가장 좋은 학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큰 것만 지금 나온 거고 큰 게 아니라 작은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어워즈 보시면 우리 여기 박정현 양이 MBC 연기대상 받아서 이 작은 작품들도 서울독립영화제도 작은 데는 아니 제가 아까 넣어놓진 않았지만 그 독립영화 가운데서는 가장 그 저거하는 곳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영화제 성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안 되는데 동일 작품들이 또 다른 데 가서 수상할 경우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작품들별로만 그냥 이렇게 몇 가지만 추려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상 경력이 많다는 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연출뿐만 아니라 연기자들한테 엄청 좋은 거예요. 연기자들이 영화제 가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 연기자한테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쏟아지고 외부로 연결될 수 있는 그 터전들이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그냥 그 그냥 실험 실습 작품 하는 것들도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판권이 저희 수실대로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저희가 돈을 들이고 장비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지지 먹고 해서 영화를 만드는 대신에 모든 판권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판권은 개인이 가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판권을 저희가 갖고 이 판권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뭐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저희가 들어오는데 한 그래도 1년에 500만 원 정도씩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학과 발전으로 다시 사용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초기에 빼놓고는 별로 없기 때문에 장비를 계속 사고 그러려면은 학과가 또 계속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장비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제나 외부하고의 연결 지점을 만들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게 실은 영화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완차하고도 원래 지금 완차가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그렇긴 하지만 완차하고 2년 전에 그렇게 프로젝트를 좀 같이 진행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좀 재밌게 잘 했었던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저희 작품 중에 일부 작품은 전부 다 완차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영화제가 아니면은 보여지기가 어렵고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버리면 아무도 안 보거든요, 실은. 그러기 때문에 결국 완차하고 지금 저희가 더 넓힐까는 고민 중이긴 하지만 일단 완차에 저희 것을 계속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연출자뿐만 아니라 배우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자 그리고 학과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연기 배틀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커리큘럼 바깥에서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잠깐만 보시죠. 저희가 소실대에서 우리 연기자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대학 연기 배틀이라고 해서 뭘 하냐면 각 학교에서 30명씩 선발을 하고 1라운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숭실대가 2명, 2인이 짝이 돼서
기존에 있는 극을 3분짜리를 자기한테 맞게끔 바꿔가 주어서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한양대는 2번을 했고 그 다음에 세종대를 한 번 하고 서울예대를 한 번 하고 올해 건대를 예정이에요. 8월 2일날 뮤직 배우가 지금 건대로 가셔서 그 다음에 계속 여기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한번 하는데 여기에 오시는 그 매니저먼트들이 지금 그 우리 박성현 양이 속해 있는 컴퍼니 대표님이 계속 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 엔터테인먼트 조신호 배우 있는 그 회사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송중기하고 김지원 배우가 있는 하이지엠이 있고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있고 그 다음에 블라썸 엔터테인먼트 있고 올해 오기로 했던 데가 그 프리티비스 그 유승용 배우 회사하고 나인안토 구원토 그 누구지? 한소희 배우 있는 회사하고 그래서 한 10군데 정도 매니지먼트들이 대표님들하고 그 다음에 배우들이 와요. 프리티비스는 이번에 오정세 배우도 오시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한 30명 정도의 심사위원들 그리고 감독님들 많이 오시고 해서 그 앞에서 자기 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2라운드는 숭실대 한 명, 광대 한 명이 우리 학생회장들이 무작위로 선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즉흥극 그거를 하면은 여기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약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재밌어요. 어마어마하게 재밌는데 그거를 심사위원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문화가 돼가고 있고 숭실대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오히려 너무 많이 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약간 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자리가 한정적이어서 좀 약간 그런 상황들로 가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감독이자 숭실대학교에서 연출과 제작을 가르치고 있는 최인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연기 과목 수업을 하고 있고 감독과 배우를 하고 있는 남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숭실대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연기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허지원이고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떨까요? 네. 네, 대학연기의 틀은 지금 몇 회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목에서 드러났듯이 대학 연기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배틀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올해는 숭실대학교하고 서울예대에서 각 30명들을 각 학교에서 먼저 선발을 하고 그 두 학교의 특징들과 그 다음에 서로 어떤 식으로 부딪힐 수 있는지를 실험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연기 영상을 보면서 어떤 뭐 평가를 한다는 이제 평론가의 어떤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라 좀 같이 활동하는 배우 선배, 뭐 동료 이런 입장에서 연기를 보면서 좀 좋은 점과 뭐 좀 무한해야 될 점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심사위원, 교수의 입장이 아니라 선후배, 그렇죠. 친구의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보시죠.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김정식. 저는 되게 글이 많이 많지 않고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캐릭터를 주로 맡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감정의 높낮이가 좀 다이나믹하거나 또는 좀 코미디적인 연기도 조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저는 숭실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석천입니다. 자신이 있다. 저는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요. 긴장하는 티를 안 내서 자신이 있어요. 그 급한 중에 여유로운 촉을 통하여 여유로움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자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분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참여하는지 솔직히 다는 잘 모르니까 저 2등 하겠습니다. 2등. 파트너 1등, 저 2등. 춤을 저희 네, 38번 석찬입니다. 사장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에어컨 좀 틀면 안 돼요? 틀면 안 돼요? 어서오세요. 네. 정상이시고요. 여기가 성함이랑 전화번호랑 주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저기요, 그냥 이게 영화 사랑하는 분도 시사예요? 그 영화 제목이 어떠세요? 관련인데. 예, 그러면 이거 적어주시면 들어오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공고사항이 있어요. 지금 바로 지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 적어주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지구해야 하는 감독이요.
석찬. 아예 제가 감독님 성함도 모르겠고 이제 알았습니다. 도와주시는 석찬. 네. 뭐 모르세요? 아예 감독님 그래서 제가 몰라서 너무 죄송한데 이거 세 가지 일단 적어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번호 적는 거 좀 그래갖고요. 그래 이거 그냥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네. 너무 안 했습니다. 감독님? 네. 형님 이거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 에어컨이 안 되나 봐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통신이 바람에 기반 운영할 수가 있고요. 이제 주연배우 나올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아니 이거만 써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번호 적는 게 민감해서. 인정한데. 그러면 그 성함이랑 그 주소만 기사님 김성준님 된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말씀 다 했어요? 잠깐만요. 아니 뭐 자꾸 들어가겠다고 우겨가지고 우겨요? 네 지금 화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술이 이렇게 돼요? 예술. 역시 웃긴다. 저 그냥 갑니다, 그럼.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지금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숨 쉬었죠. 제가 이쪽 책임자 불렀어도 저 책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요 저 이거만 자꾸 하시면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예? 격조 떨어져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쪽에서 알바하고 있는 건 알아요? 아니 왜 말씀 이따고 하시죠? 시발이요? 말씀 다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우니까 나가서 아니,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얘기하시죠. 지금 바로 쥐고해야 될 시간. 그냥 나가서 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냥 누구야? 너 이름 뭐냐? 석창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얘는 야, 주환아. 예 말이 있냐? 그럼 기다리잖아. 그리고 관계에 없어서 지도이가 신뢰돼요. 관객이 어때요? 수환 씨가 아마 그대 가셨을 거니까 스케치로 진행주신 알겠습니다. 너무 참 상황이 잘 보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촬영되는 것이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게 이렇게까지 재미있기가 진짜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그걸 뗄 수가 없고 둘이 호흡이 너무 좋았고 잘 주고 잘 받고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참 잘 평가를 해내고 그것을 우리가 리액션이라고 리액션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그거를 조금 되게 지향하면서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웃긴 거는 대사가 정확히 다르다는 정식 배우의 어떤 보이스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요즘에 좋아하는 목소리 톤이 정식 배우의 어떤 슬픈 눈이 되게 슬픈 그거를 뭔가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처음으로 여기서 보니까 다른 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왜냐면 정식 배우가 코미디가 여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코미디를 한번 이번에 해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제가 실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시간상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저희가 그 연출 전공 친구들한테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저희가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야기를 그다음 이거는 영화에 대한 평가인데 올해 지금 보면 이렇게 경계, 구애증명, 모래춤춤, 아버지, 먹돌, 개수, 지체 이렇게 6작품에 대한 평가들을 학생들이 쭉 정보를 했어요. 쭉 한 것들이 좀 나오고 이걸 갖다 나중에 전부 다 중간에 선생님 이렇게 제 이름을 전부 다 뺐습니다. 이름을 빼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평가 기준이 뭐냐면은 각 작품별로 말이 되는가 5점 만점에 몇 점이냐 그 다음에 재미있는가 5점 만점에 몇 점인가 이거가 숭실대에서의 평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말이 되면서 동시에 재밌어야 돼요. 원래 말이 되면은 재미가 없고요 재밌으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다루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게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굉장히 디테일들이 그 안에 묻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는 것들. 아마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 아마 다른 영역들, 특히 글쓰기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평가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뭐 다 감안해서 평가하시긴 하지만 그 수험생들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같이 한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잣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 그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